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맥스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비트맥스가 이제 BMAX라는 이제 거래소 자체 토큰을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리뉴얼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가볍게 설명드려 보고요. 제가 원래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비트맥스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드려 볼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 좀 가볍게 읽어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비트맥스를 잠깐 이렇게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비트맥스의 장점은 이제 선물 거래 시 지정가 수수료가 0.025%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리베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소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밑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국내에서 탑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네임드들도 비트맥스를 고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수수료를 지정가로 거래 시에는 오히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억대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란 내용처럼 현물 거래를 했을 때는 0.05%를 내가 체결시킨 금액 대비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자,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015%를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테더 잔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잔고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에 대한 수수료 0.015%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정가 거래만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란 얘기입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죠. 단점은 선물 거래 시장가 수수료가 0.075%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지만, 자,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정가로 벌어들인 수익을 시장가로 이제 손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메꿔주는 이런 상대 관계,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시장가를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트맥스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 예전에는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코인들은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비트코인을 이제 국내 현물 시장에서 업비트나 비싸면 사서 이렇게 해외 비트맥스로 이제 출금시켜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거를 좀 이런 틀을 바꿔버린 게 약간 바이낸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맥스가 그렇게 따라와 준 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수수료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한 달 기준 30일 거래량에 따른 이제 수수료 티어가 있는데 잘 읽어보면 비트맥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DWKS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S 등급이 제일 거래량이 많은 유저에게 시장가 수수료에 대한 이 혜택이 좀 더 이제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XBT라는 거는 그냥 비트코인 거래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의 변동성을 보시면 되고요. 자, 지정가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XBT라고 하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테더 창을 틀어놨는데 테더 창이 아니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다시 눌러볼게요. 자, 다시 누르게 되면 USD라고 나오게 되죠. XBT USD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달러 수량을 이제 결정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배율이 조정되는 게 있고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교차 마진으로 내가 가진 잔고를 모두 활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금액만 가지고 이제 배율을 조정하면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USDT 여기 있죠. 이제 USDT, 이제 비트코인 USDT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이제 요게 보시게 되면 시장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지정가 수수료에 대한 이 내용이 혜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수수료가 리베이트 된다는 거는 USDT 테더 페어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은 지정가를 오히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가 나가진 않고 받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한 장점이 있죠. 만약에 지정가로 거래를 할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지표에서 이제 제 레퍼럴을 이제 링크로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장가 기준으로 0.0675%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가로 했을 때. 반대로 지정가만 했을 때는 USDT 페어에서 지정가로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0.01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사실 뭐 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10억 정도 되는 거래량인데 선물에서 뭐 10억 정도 거래량은 어쨌든 뭐 비트코인 한 개만 왔다 갔다 몇 번만 해도 이제 거의 채울 수 있는 거래량이다 보니까 시장가 수수료가 0.05%에서 이제 할인 링크로 이제 가입하게 되면 더 많이 깎이게 되는 거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10%를 더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되고요. 자, 수수료 관련된 거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이제 좀 더 이제 시장가 수수료가 더 싸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출금 관련해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비트맥스가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출금이 됐었는데 그것도 저녁 시간에 한 번만 됐었죠. 현재는 바로바로 입출금이 가능하게 됐고요. BTC 외 USDT 및 기타 알트코인이 입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입출금 관련 트래블루 적용도 이제 1등으로 비트맥스가 등록이 되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업비트에서 빗썸에서 보낼 때는 이제 트론을 사서 보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버트해서 이제 교환을 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론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입자분들이 있잖아요. KYC 인증을 했다고 하면은 했다고 해도요, 새롭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시면은 KYC 인증까지 완료했다고 하시면은 이게 그렇다고 두 번 가입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다시 재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을 파야 되겠죠. 뭐 지메일을 파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메일이 기존에 있는 걸로 이 중에서 하나 KYC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트래블룰이 적용이 돼서 이제 바로 이렇게 바로 이제 한국 거래소와 입출금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머지 두 개 중으로 KYC 인증을 완료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수수료 할인이 10% 제한이 원래 6개월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자들은 이제 수수료 할인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10% 이제 제 레퍼럴 링크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각각 개개인의 거래량이나 이제 수수료에 대한 걸 체크해서 이제 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포탈적으로 이제 합산이 돼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떻게 수수료를 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다른 이제 뭐 길드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이 길드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어떤 유저분들이 많이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길드 장이 될 수가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길드장이 될 경우에는 이제 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눠 가면서 이제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생각났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비트맥스는 과거와 달리 거래소 자체 토큰인 이제 비맥스 토큰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비맥스는 기본적으로 1달러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맥스 토큰이 1달러가 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발행량이 1억 개이기 때문에 1달러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0.2달러 부근에서 2달러, 3달러 그 부근에서 이제 있는데 분명히 최소 1달러는 가야 되는 이제 발행량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역시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큰 상승이 보이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가능성을 보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비맥스 토큰을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수료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더 싸게 많이 보유할수록 마찬가지로 시장가 수수료가 굉장히 더 저렴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선물 거래소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먹튀라든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KYC 인증한 때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인증하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타 거래소,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바이비트 다 이런 쪽은 이제 아시아권의 이제 CEO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대표가 미국인이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미국 거래소 측에 속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회사는 미국에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더 밀어줄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거 이전에는 선물 거래량 1위가 바로 비트맥스였고 거래시 오버로드로 인해 렉이나 뭐 이런 체결 불가, 아예 체결 안 됐던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굉장히 쾌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거래량을 분산시켰죠. 거의 뭐 그래서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 현재는 여전히 이제 바이낸스가 1위 거래량을 이제 나타냄과 동시에 이제 오버로드와 렉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거래가 불편해진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비트맥스는 알트코인 거래보다는 여전히 비트코인만 거래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여기 알트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이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미체결 이게 거래 이런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뭐 바이비트나 바이낸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가 일단은 알트코인 쪽에서는 좀 낫다고 보고 단지 비트코인을 거래를 할 경우에는 비트맥스가 여전히 제일 좋은 장점은 오히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제 수량을 늘리는 느낌으로 비트맥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역대 국내 최고 트레이더인 비트맥스 리더보드, 리더보드가 아니고 리더보드, AOA, 원효띠님과 이제 린넨, 이분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아직도 리더보드 상위권에 그 자리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아직도 비트맥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때 당시 우리가 이 트롤박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트롤박스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도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이게 수량을 늘리는 이 기준을 두고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트맥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이제 고래 트레이더들은 수수료가 없는 비트맥스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가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트맥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비트맥스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까 뭔가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전 비트맥스 지정가 수수료 0%였을 때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긴 적이 있어요. 무한시드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올렸다가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한 방향으로 너무 크게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갈 때 아무리 소액이지만 이때는 끊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끊지를 못해가지고 청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조금 더 가능성 있게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한시드라고 하면은 말은 너무 좋죠. 근데 무한시드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떤 시간대를 피해 준다면 괜찮다. 요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이게 내용이 그렇죠. 지정가 거래시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위아래로 얇고 길게, 약간 조금 높게 이제 가격 차이를 좀 두면서 체결을 할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시드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영상으로 남겨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됐던 이 한 방향으로 강력한 흐름이 나올 때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이런 이제 미체결량을 다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방향으로 타고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산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내용을 가볍게 좀 적어 봤는데요. 비트맥스를 이용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비트코인을 그냥 수량을 늘린다는 개념으로 이용하기에는 정말 좋다. 그리고 제가 여지껏 타 거래소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UI는 역시 비트맥스가 제일 편합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리밋 지정가로 바로바로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1비트로 제가 여기다 걸어놓은 이 상태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숏으로 걸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하단 쪽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매수. 자, 이렇게 굉장히 UI가 더 편해졌어요. 예전보다. 여기 마찬가지로 스탑 마켓 같은 경우도 시장가로 혹시 손절이 나가야 될 때 굉장히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용법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 비트맥스를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영상을 남겨보고요. 앞으로는 시장 방향에 대해서 비트맥스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